오늘 찾은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입니다. 여름철 휴가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는데요. 신나게 물놀이를 하며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 하지만 모두가 방심하던 순간 사고가 났습니다. 맨몸으로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한 남자. 성큼성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시죠? 그때 위협적인 파도가 순식간에 그를 덮칩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거센 파도를 뚫고 전진하는 남자. 시간이 지체가 되면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쪽에 그리고 다른 분이 있죠? 바다 누가 한가운데 있어요? 있는 또 다른 남자. 누가 계셨구나. 위험한 파도 속 두 남자의 사연 잠시 후 계속됩니다. 그날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든 남자는 누구일까? 다시 사고 현장을 찾은 제작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생생정보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바다에서 사람이 빠지는 사고가 하나 있었다는데 혹시 아세요? 아, 네, 알아요. 그때 파도가 굉장히 높은 날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미 발이 닿지 않은 상태여서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고 버거워 보였어요. 수소문 끝에 남자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웅 황태양 씨입니다. 이름부터도 굉장치 당시 않습니다. 휴가를 영웅님. 맞아 친구들과 바다를 찾았던 영웅. 해안가로 걸어 나오다 보니까 저 멀리서 무슨 수상한 물체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혹시 사람인가 하고 일단 뛰어갔어요. 다가간 순간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 맞았고 마침 살려달라는 소리가 저한테 들렸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희미한 형체가 사람이란 사실을 확인하곤 신속하게 신고한 뒤 구호 장비를 찾았지만 마땅한 것이 없었다는데요.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위험할 텐데. 결국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친구가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걱정이 되죠. 당시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바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요. 그랬군요. 조금 겁은 났습니다. 아무래도 오전에 비가 왔다 보니까 그리 좋지만은 못한 날씨였어요. 네네.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럼 왜 그렇게 뛰어드셨던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속초 사람이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쪽은 좀 외진 곳이어서 해양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적어도 20분 이상은 걸릴 해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칠까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든 영웅.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거센 파도에 다가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답니다. 네. 하지만 침착하게 수영하며 익수자를 구하러 간 영웅. 계속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멀리 떠내려가셨다 보니까 많이 겁에 질리고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럴 때 잘 다가가야 하잖아요. 겁에 질린 익수자를 위험하니까. 진정시키고 본인에게 몸을 맡길 수 있도록 유도하던 그때 두 사람을 향해 누군가 이거 다가왔다는데요. 누구시죠? 구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서핑보드를 탄 분이 저를 네. 도와주러 오셨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죠. 이거. 위험한 이야.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서퍼가 신속하게 구조에 동참했고 이야. 다행입니다. 지친 익수자를 보드 위로 올린 영웅들. 솔직히 거기 원래 한 명 타는 건데 둘 탄 거잖아요. 혹시 그게 뒤집어지면은 그 사람을 다시 위로 올려야 되니까 옆에서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영웅이 힘을 합쳐 무사히 구조를 마칠 수 있었다는데요. 그렇다면 익수자는 어쩌다 먼 바다로 가게 된 걸까? 비치발리볼과 암튜브를 이렇게 차고 계신 거로 보니까 해안가에서 공놀이를 하시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가신 것 같습니다. 너울성 파도라고요? 또 일반적으로 파도는 풍랑이라고 바람에서 생성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먼 곳에서 바람이 불고 그걸로 인해서 긴 줄기의 파들이 넘어오면서 생긴 파도를 너울성 파도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너울성 파도를 일반인이 보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기상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기상 정보를 듣고 대피하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다 상황은 기상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물놀이 전 꼭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서프보드를 타고 온 또 다른 영웅은 누구일까? 그러게요. 처음에 그 남자분이 먼저 바다로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서 따라 뛰어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표류한 두 사람을 보고 서프보드를 이용해 다가간 또 다른 영웅. 대단하십니다. 일행분이 일행을 구하려고 급히 들어간 건 줄 알았는데 가니까 이미 구조영법으로 구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하지 않고 바로 침착하게 대응해서 같이 구조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구조 영법이요? 평소 바다 사나이라 불린다는 남자. 그의 정체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속초 해양경찰서에서 아, 근무하고 어쩐지. 있는 해양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셨군요. 야 당시 휴가를 즐기다 사고를 목격했고 아무런 구호 장비 없이 구조에 나서기가 쉽진 않았지만 그렇죠. 아무리 수영을 외면할 순 잘해도. 없었다는데. 그분이 많이 힘드셨다 보니까 그 해안가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디 괜찮냐, 뭐 다친 데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소중한 한 생명을 살렸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물놀이 중 익수자를 발견했다면 주변에 있는 페트병 혹은 돗자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빈 페트병이나 물이 3분의 1 정도 채워진 페트병 혹은 돗자리를 던져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익수자가 가라앉지 않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아, 네. 일단은 숨을 쉬셔야 되니까. 하지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물에 빠졌다면 이럴 때도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죠? 만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에 떠 있는 사람들. 당황한 담당 PD가 말을 걸어보는데요. 아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다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저기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종종 떠 있으시죠 다들. 왜요? 얘기 없으시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제 목소리 들리시는 거죠? 그럼요.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왜 그래요? 이분들 지금 누워뜨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워뜨기가 뭔가요? 강이나 바다나 아니면 수영장에서 혼자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이 들 때 구조를 기다릴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존 수영입니다. 생존 수영 시 말을 하면 바로 가라앉아서 대답은 금물이랍니다.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그렇다면 여름철 필수 생존 수영을 배워볼까요? 네. 숨을 가장 크게 들이마시면서 가슴에 공기를 집어넣어야겠죠? 몸을 마치 튜브처럼 부풀려 부력을 만들어주는 원리와 비슷한 건데요. 그 다음에 부력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팔다리를 크게 뻗어주시는 동작을 필요합니다. 힘을 빼고 팔과 다리를 X자로 펼쳐주면 체력 소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호흡할 땐 내뱉고 마시기를 빠르게 진행해야 가라앉지 않으니 꼭 기억하세요. 이제 곧 휴가철일 텐데요. 물놀이 가시기 전에 이런 생존 수영을 배워 놓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영웅들. 그들이 진정한 히어로입니다.